폴란드의 한 방탈출 카페에 불이 나면서 10대 5명이 목숨을 잃는 최근 폴란드의 한 방탈출 카페에서 생일 파티를 하던 10대 5명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방탈출 카페는 일종의 추리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익숙한 추리 소설 같은 것들을 직접 체험을 하면서 내가 탐정이 돼서 단서들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단서들을 조합했을 때 방을 탈출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그렇게 해서 방을 탈출하게 되면 미션 클리어가 되는 공간입니다. 일단 방탈출 카페를 들어가게 되시면 그 리셉션 룸이라고 저희가 상담을 받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서약서를 하나 작성을 하게 됩니다. 서약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콘텐츠 비밀 유지, 그런 조항입니다. 내가 경험한 콘텐츠들, 어떻게 단서를 푸는 것들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 그런 서약서를 작성을 하고 서명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휴대폰을 락카에 둔 채로 입장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가 그때 직원이 저한테는 무전기를 주거나 노트북을 한 대 주거나 아니면 외부하고 통화할 수 있는 인터폰이 한 대 저희에게 주어지는데, 만약에 비상 상황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도 저희가 외부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소방이나 경찰이 아니라 안내 직원이 유일합니다. 이제 방탈출 카페에 들어가게 되면 긴 복도가 있고, 긴 복도 양측으로 방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입장할 때 깜깜한 환경에서 그 직원들의 안내로 입장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저희는 눈을 가린 상태에서 앞 사람의 등을 잡고 입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걸어가면서 제 앞이 어디인지, 그러니까 제가 걸어가는 방향이 어디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되는데, 그럴 때 직원들이 어둠 속에서 이 일행들을 안내를 하고 문을 잠그는 상황에서 저희는 어느 방향, 어느 방으로 들어가게 됐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내부는 상당히 복잡해서 들어가기 전에도 내가 이 방 내부의 구조를 알 수가 없고, 들어간 후에도 도대체 이 방이 어떻게 생긴 방인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방인지 상당히 알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공포감, 내가 기어가는 그 비밀 통로 안에 있는데 화재가 났다, 화재가 상황을 인지를 했을 때 어떻게 탈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되지라는 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을 만큼 내부는 복잡했고 방비는 돼 있지 않았고, 안내를 하는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안내문 같은 것들은 전무했습니다. 평일 낮 같은 시간대에는 직원이 1명 정도 있는 그 방탈출 카페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제가 갔을 때도 초등학생 5명 한 팀이 이미 와서 이제 게임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들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방탈출 카페에는 직원이 1명밖에 없었는데, 이 직원이 자리를 비우지 않는지를 1시간 동안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자주 자리를 비우는 게 목격이 됐고, 만약에 이럴 때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초등학생 5명과 또 복잡한 방을 들어간 성인 3명을 동시에 대피시킨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방탈출 카페는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라 자유업입니다. 다중이용업소라고 하면 저희가 노래방이나 학원이나 영화관 같이 밀폐된 공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들어가게 돼,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큰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공간을 다중이용업소라고 부르는데, 방탈출 카페는 아직까지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라 자유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기준에서 모두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강화된 소방법, 이를테면 처음에 방탈출 카페를 만들었을 때 내부에 방염 처리가 된 집기들을 사용을 해야 되고, 비상 탈출로나 아니면 스프링클러들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그런 강제 조항에서 모두 자유롭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방탈출 카페라고 하면 이런 어떤 비상 상황에서는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소방청에서는 이제야 이 방탈출 카페에 대한 자유이용 업소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용역을 이제야 시작을 해서 연구 결과가 10월 말에 나오는데, 그 10월 말에 나오는 연구 결과를 보고 이 방탈출 카페를 자유업종으로 놔둘지 아니면 다중이용업소로 변환을 할지를 그때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방탈출 카페는 소방 안전지대가 아닌, 그러니까 소방 사각지대, 그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바깥과 연락할 수 있는 수단, 휴대폰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내부로 반입이 돼야 된다고, 저희 입장할 때부터 시작해서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탈출을 할 것인지, 어떤 경로로 나갔을 때 출구가 있는지, 비상구가 있는지, 또 소방시설은 잘 마련이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염두를 해 두시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